지금 2020년 미국 대선 개표가 한창 진행 중이죠. 트럼프 현 대통령과 조 바이든 후보가 박빙의 접전을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미국 대통령 제도의 탄생과 임기에 관한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대통령제 (Presidential System은) 1787년 미국 연방헌법이 제정됨으로써 역사에 처음으로 등장한 미국 혁명의 소산입니다. 미국 혁명의 결과로 미국인의 주권은 국왕에서 국민으로 옮겨졌죠. 그들의 정치적 지위가 국왕의 신민에서 미국의 시민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군주가 사라진 그 시점에서 미국인들은 그 당시까지 살아왔던 입헌 군주제의 기반을 버리고 새로운 정치 체제를 만들어야 하는 과제가 남았던 것이죠. 입헌 군주제보다 더 합리적이고 진보된 정치 권력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새로운 제도를 모색해야 했습니다. 1775년부터 시작된 미국 독립전쟁에서 아메리카 대륙의 13개의 식민지는 영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1783년 파리 평화조약에서 독립을 승인받게 됩니다. 독립전쟁이 끝난 후 미국 연합은 공화정을 택하긴 했지만 국내외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었죠. 1787년 여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식민지 13개 중에서 12개의 미국 연합국가들의 55명의 대표들이 필라델피아에 모여서 재헌의회를 열고 미국 헌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통치할 권력체계를 스스로 결정하고 또 그 결정을 연구하기 위해서 성문화한 것이죠. 미국 헌법은 미국 정부의 핵심 문서이기도 하면서 미국의 최고법이기도 합니다. 1787년 필라델피아 재헌회의에서 헌법 제정자들은 역사상 존재한 적이 없었던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보였습니다. 그게 바로 대통령 제도입니다. 필라델피아 재헌회의에 참석했던 헌법 제정자들은 혁명기 미국 연합회의의 비효율성과 무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강력한 중앙정부의 구축이 필요했습니다. 정부 권력과 입법부의 권력을 분리시키고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만능의 권력을 제한하며 주권 재민을 실현할 수 있는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던 대통령 제도를 구현한 것이죠. 이 헌법으로 미국은 더 이상 주권 국가들이 모인 미국 연합이 아니었습니다. 중앙정부를 가진 하나의 국가가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형태는 단순한 단일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연방 조직을 가진 일종의 연합체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었고요. 주권은 연방 차원과 주 차원으로 분할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연방정부가 수립되었고요. 아메리카 합중국 United States of America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죠. 필라델피아 재헌의회에서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는 일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은 그 과정에서 연합국가들이 서로 타협하지 못해서 중도의 재헌의회가 무산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그들은요,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이견을 조정할 줄 아는 유연한 사고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진지한 토론을 통해서 인간의 권력 욕망과 권력의 메커니즘이 공공의 선을 위해서 어떻게 통제되고 절제되며 승화되어야 하는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지 워싱턴의 역량이 잘 발휘되었죠. 연방정부 의회에서 프레머들이 처리한 마지막 법률은 최초의 대통령 선거를 위한 법률이었습니다. 새로운 중앙정부는 1789년 출범했고요. 만장일치로 선출된 조지 워싱턴이 최초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가 맹세한 대통령 취임선서 미 연방헌법 제2조 1항 나는 미 합중국 대통령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최선을 다해 미 합중국의 헌법을 보존하고 보호하며 지킬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I do solemnly swear that I will faithfully execute the office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will to the best of my ability preserve, protect, and defend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미국 대선은 내용상으로는 국민의 직접 선거 방식과 같습니다. 하지만 형식적으로는 각 주의 선거인단 표수에 의해 선출하는 간접 선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 헌법 제2장은 미국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12차 수정헌법에 따라서 대통령 후보와 부통령 후보가 분리되었고요. 제22차 수정헌법에 따라서 대통령직을 3선 이상 재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임기 중에 거리되는 경우 면직이나 사망 또는 사임하면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게 됩니다. 그 남은 임기 동안 2년 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한 사람도 한 회만 중임할 수 있습니다. 1963년 대통령이었던 케네디가 암살되었을 때 부통령이었던 린든 존슨이 비행기 안에서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고 케네디의 뒤를 이어서 대통령에 취임해서 대통령직을 승계했죠. 케네디 대통령의 임기의 반이 지난 상태였기 때문에 1963년부터 65년까지 남은 임기를 채운 다음에 65년부터 69년까지 대통령을 했습니다. 원래는 73년까지 할 수 있었지만 미국의 월남전 개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선거 불출마 선언을 해서 69년에 물러나게 됩니다. 1968년 재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은퇴했지만 만약 그가 재선을 했다면 이런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3선 이상을 재임한 대통령은 프랭클린 루즈벨트였습니다. 그는 경제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의 위기를 잘 극복한 대가로 4선, 1932년, 36년, 40년, 44년 대선에 잇따라 당선됨으로써 1932년 3월 4일부터 1945년 4월 12일까지 재임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전까지 미국 대통령은 한 회만 중임해온 불문율을 깨트린 것으로서 그의 사망 뒤에 대통령의 3선 금지가 성문화되었죠. 대통령직의 3선 금지 제22차 수정헌법 이후에 지금까지 재선에 성공해서 8년간 재임한 대통령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로널드 레이건,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였습니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재선에는 성공했지만 임기 도중에 사망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 재임한 대통령은 제9대 대통령인 윌리엄 헨리 해리슨으로 취임 한 달 만에 사망했습니다. 다시 필라델피아 재헌의회로 돌아가 볼까요? 필라델피아 재헌회의에서 누가 대통령을 선출할 것인가 라는 선출 권력의 문제와 대통령의 임기와 재임 문제는 중요한 논점이었습니다. 선출 권력의 결정은 행정수반의 독립성에 무게를 두고 논의되었습니다. 중요한 입법부가 행정수반을 선출한다면 입법부의 권력 남용을 억제하며 견제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과 광대한 미국 영토의 특성상 선거인단 선출 방식이 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또한 임기와 재임의 문제는 2년, 3년, 4년, 6년, 7년으로 재임 허용과 불허의 결정과 번복이 오고 갔습니다. 무능하고 부적절한 인물이 대통령에 선출되었을 경우에 긴 임기 기간을 집권하는 것을 막고 유능한 인물에게는 다시 기회를 주는 재임을 허용하는 4년 임기의 안이 통과되었죠. 대통령의 재임 여부는 결국 대통령 자신이 이룩한 성과에 대해 책임을 묻는 국민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재헌회의 대표들은 대통령이 무능한 경우를 고려해서 가능한 짧게 임기를 하는 한편 유능한 경우에는 계속해서 대통령직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정치 제도를 구현하고자 했던 것이죠. 결국 이 문제들은 오랜 논의와 조정 끝에 선거인단 선출 방식을 제안하면서 재임을 허용하는 4년 임기의 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제도라는 게 결국은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 아닐까요? 그래서 제도란 무엇보다도 기본에 충실해야 되겠죠. 독립선언서에서 표현된 만인의 평등, 행복 추구권, 자유 및 생명권이 존중되고 지켜지기를 희망하면서 미국 대통령 제도의 탄생과 임기에 관한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서희였습니다.